뭐 아까 보니까 백악관 누가 얘기하는 거로는 뭐 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 시도를 했대요. 예, 무관심하게 네. 예, 딱 잘랐다고 하죠. 중국 쪽에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그 전쯤에는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 쪽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동맹국이 나오게 되면 그들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기 시작하네요.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강할 때는 주도 섹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최근 장세에서 일단은 주도 섹터는 관세하고 조금 무관한 조선과 방산이 주도 섹터인데, 오늘은 이제 좀 흔들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지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수도 그 제한적인 뭐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었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뭐 강하게 이끄는 섹터는 좀 부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나마 이제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네.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대미국, 대중국 수출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에 좀 모멘텀이 좀 부진했고, 다만 반도체가 좀 괜찮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투탑은 보합권, 강보합 정도, 나머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좀 강세 보이는 게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의 뭐 흐름 아니었나. 원래 이제 펀더멘탈을 좀 수반하는 섹터에서는. 네. 근데 그 외에는 뭐 다들 또 아시겠지만 정책. 네, 정책이나 아니면 또 오늘이 이제 그 야당 그 예비 후보께서 이제 네. 금투협회에 오셔가지고 뭐 코스피 5천 이야기도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일부 이제 금융주들이 또 거기에 이제 화답하는 모습 정도가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추경 이제 또 내일 또 표결 뭐 이야기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수 관련돼서 또 유통 관련된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뭐 수출 관련된 쪽들의 강한 모멘텀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먹고 네. 쓰는 이러한 쪽, 그다음에 내부적인 뭐 정책적인 모멘텀, 네.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뭐 흐름 아니었나,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수출 데이터, 뭐 정치 관련한 거, 아니면 이제 간간히 증권사 리포트 잘 나온 거, 뭐 이 정도 반응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쪽에서 뵈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저는 못 느꼈었는데 평소에. 다른 쪽 그쪽에 한번 우리 영웅의 거가 보니까. 이쪽은 별로 안 이뻐요. 네. 이쪽이 좀 이쁘시네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네, 예. 가끔씩 이렇게 변화도 줘봐야죠.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2,500선 막 터치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으르렁은 생각보다 좀 더 심화되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백악관 누가 얘기하는 거로는 뭐 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통화 시도를 했대요. 네. 네네. 근데 무관심하게 네. 딱 잘랐다고 하죠. 중국 쪽에서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게다가 또 그 전쯤에는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 쪽에서 미국에 동조하는 동맹국이 나오게 되면 그들을 우리는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기 시작하네요.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좀 치사하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 저 조만간 어디 쪽에 서야 되는지 또 선택의 기로가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어느 정도 조금 좀 수그리고, 근데 아마 채권금리 튀면은 수그릴 것 같긴 한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손해 본다면서요? 내 돈.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여전히 썩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어도 국내 증시는 뭐 차별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항입니다. 2,500선은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도하다가 약간 주춤했고, 내일은 혹시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약하게 시작한다 그러면 개파락했다가 또 이제 돌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럴 때 또 주도 섹터가 뭐냐? 근데 미국 시장이 약하게 되면 항상 부각받는 섹터는 또 조선 방산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나, 뭐 또 주도 섹터가 뭔지를 또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한국 시장 좋다, 와 계속 가자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저항 맞으면 또 미국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또 출렁이를 나올 거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 결국은 미국이 해결돼야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추세적으로 쭉 강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장중에 가장 또 눈길이 갔던 거는 달러 약세입니다. 네, 지금 98대입니다. 네. 네, 참 99, 100대가 깨진 지가 벌써 한 3년 전이었거든요. 네, 이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약세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워낙 강세 나오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네. 그게 달러가 약세로 나오면서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요. 그렇게 네, 되면은 네. 달러 약세로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신흥국 주식 사면서 약간 다변화된 전략이 나오는데 노노노. 예. 다 맞아요.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 현선물 매도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은 버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외국인들 언제 돌아와요? 이거는 뭐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강세 섹터를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그냥 요즘은 나는 아주 시장의 흐름에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쑥쑥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네. 섹터들 볼까요? 창투사 예, 안 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연결돼서 창투사랑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해서 AI 관련된 쪽에서 뭐 계속 또 이제 몸값이 9천억이 됐대요. 제가 맨 처음에 필요해서 얘기 나올 때 3천억이었거든요. 네. 한 1년 반 사이에 3배가 뛰었네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시스템 반도체 MPU에 대해서 목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쪽을 또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세종시 이전 이거 관련해서 시멘트, STO 이제 하다못해 증권주가 좀 움직입니다. 요거는 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분께서 오셔서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 뉴스들이 다 경제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정치면에서 보고 와서 여기서 투자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장에서는 다 그 관련주들이 시세를 내긴 했죠. 앞으로 네. 그것만 봐야 됩니다. 정치 뉴스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 막 튀어나올 겁니다. 아유 그거 너무 어려운데. 잘 못하세요? 아유 저는 못하시면 그런 하시면 안 쪽으로는- 됩니다. 네. 못하시면 이게 와 나도 저 강한 거 뭐 무슨 보니까 4x4 네. 네 4일 연속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한번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초기에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잔잔바리식으로 좀 빠르게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기에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비슷한 것들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늦는 약간 그런 종목군들이라 지나간 건 사지 마세요. 쉽지 않습니다. 지나간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 비교적 초기에 초기는 한번 해볼만 하고 네. 거기다 했다가 가장 중요한 게 욕심입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네. 나 여기서 우와 나 5% 먹었다 그냥 정리하세요. 아. 뭐 상한가 간다고 5장 한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만 딱 이용하고 나머지 그렇습니다. 약세 업종 쉽지 보면 않습니다. 막상 넣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약세 업종 보겠습니다. 조선 피팅 밸브 약합니다. 오늘 USTR 관련된 미국이 중국의 규제 관련된 적들이 의견이 반반입니다. 근데 막상 그 뭐죠? 중국의 그 조선사 하나 있는데 양지지양인가? 양지지양? 이제 이거 2달러짜리 있는데 왜 3달러 올라가서 막 쫙 올라가는 그거. 거기는 또 예상보다 예상보다 제재 폭들이 좀 강하지 않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 조선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거기롱 한국 쇼입니까? 뭐 특이하게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쪽에서 약간 조정받았다. 이따가 이거는 뭐 우리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엔터 쪽들도 조금 약했고 2차 전지도 오늘도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냥 정책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거 아니면은 아이고 뭐 할 게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잠시만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앞에서 팀장님께서 수출 데이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좀 눈여겨봤었던 수치나 움직임들 뭐가 있었는지 이거 대표님께서 한번 쫙 일타강사처럼 또 정리 해요? 한 번만 해주시죠. 또 얘기 나온 김에. 예 시키면 해야죠. 네. 오른쪽에 앉은 기종으로 네 4월 수출 동향 20일까지 데이터인데 솔직히 20일까지 데이터나 10일까지 데이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관세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나 싶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일단 좀 체크는 하는 부분들이죠.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는 한 10%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보시죠. 이거 뭐 가전 30%, 네. 컴퓨터, 석유 제품 20%, 선박마저도 그래도 한 1분기 때 좀 갔었는데 이거마저 9% 빠지다 보니까 아니 뭐야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좀 위축됐었고 철강, 승용차 뭐 대부분이 돌아가는 거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완전히 기대감이 좀 꺾였고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오래됐을 때는 4월 달은
그렇고 5월달까지 연장되게 되면 우리 수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커지는 거죠. 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미국의 감소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이게 관세로 인해서 그 공급망이 막 재평되는 과정 쪽에서 기업들은 그럼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느 식으로 그러면 미국의 관세 피하기 위해서 우회할 수 있는 주적을 좀 늘려야 되고 또 이쪽은 줄여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게 90일 안에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마저도 좀 약세 폭이 나오는데 그나마 EU 쪽 대만은 들어오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예, 수출액 동향은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반도체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디램이네요. 디램 먼저 수출 추이 보게 되면은 그나마 4월달 20일까지 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수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4월달도 이 정도쯤 한다 그러면 막판에 조금 밀어내기나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에 그렇죠. 네, 미리. 선수요. 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괜찮을 거로 보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1, 2, 3월달에 나왔던 작년 동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수치보다 좀 약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작년 1, 2, 3, 4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었는데 네. 그 상태보다 조금 약하면은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두 번째 낸드 플래시입니다. 못 살아납니다. 아직까지.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하반기에는 괜찮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얼만큼 선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디램만 가지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도 일단 단가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지 중량이 확 붙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정도. 그래서 반도체 쪽도 고민은 있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눈길을 가는 건 음반 수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월달에 강하게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2월달에 저희 엔터주도 강했습니다. 4월달에도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올해 4월달도 괜찮다 그러면 엔터 쪽도 다시 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음반으로 지금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약간 즉 공연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하반기에 또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반도 잘 되는데 공연도 잘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엔터 쪽도 계속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관세의 자유로운 것만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노관세. 네? 노관세. 노관세. 예. 목소리를 깔면 왜 안 받아주세요? 네, 그런 것도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하려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수출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으니 한번 짚고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께 여쭤본 거고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더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조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도 미국이 중국 선박이나 중국 선박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한다는 얘기를 할지 아니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와 진짜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해서 조선업에 대한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들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로 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나오는 종목군들이 조선 쪽이기도 했고요. 조선주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조선은 약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가 좀 나왔던 섹터입니다. 사실은 시장이 강할 때는 주도 섹터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누가 뭐래도 최근 장세에서 일단은 주도 섹터는 관세하고 조금 무관한 조선과 방산이 주도 섹터인데 오늘은 이제 뭐 특히 조선이 조금 흔들리는 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번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일정 부분 3월달 이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선반영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주식을 이제 막 딱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싶어서 딱 사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주가가 그 전에 미리 올라갔다. 그러면 그 재료는 약간은 선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된 호재 일단은 세론 측면에서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중국을 엄청나게 패줄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정도의 강도는 아니네. 그리고 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우회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네라는 보고서들이 네. 일부가 나오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기대감이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시장 대비해서 워낙 조선 업종이 강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로 오늘은 시장 대비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양쯔강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기업이죠. 요 지금 기사가 이제 해외에서 나왔는데 장중에 뭐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이게 중국의 선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생각보다 뭐 완화하니 관련된 기업은 오히려 주가가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 바뀐 거죠, 그죠? 우리는 되게 우리한테 유리할 걸 알았는데 그래서 좀 먼저 올랐다가 빠지고 저들은 엄청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맞으니까 올라오고 이러한 흐름이 좀 오늘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조선주들을 묶어놓은 ETF가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고 밑에 있는 게 좀 전에 보셨던 양쯔강 조선인데 2월달 이후로 이거 엄청 이제 큰일 났다, 제재한다, 뭐 수수료 때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미 큰 폭으로 빠졌고 수익률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 슬로우해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팔았네요. 네, 오래간만에 조선주들이 또 이렇게 파란 모습을 보여주고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삼성중공업 오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난 건가? 조선은 또 이런 부분들 또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조선주,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와 그다음에 LNG 관련된 본행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4일, 25일부터 우리 LNG 관련된 또 알래스카 이제 뭔가 관련된 우리 관세 협상에 있어서 키워드는 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 글로벌리 지금 에너지의 내러티브를 지배하는 키워드는 어쨌든 LNG입니다. 그러면 LNG의 노출도가 좀 큰 쪽은 이번에 혹시나 조정을 보여준다라면 한번 가격 조정이 온다면 지금은 사실은 위에 고점에서 약간 빠진 거기 때문에 엄청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보이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 이슈가 뭐 화요일, 수요일까지 좀 길어져서 가격 조정이 훅 와주면 제가 봤을 때는 LNG의 노출도가 높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LNG 캐리어에 들어가는 본행제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개 회사가 LNG 캐리어의 본행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 조금 조정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조선 기자재들 섹터들 밸류에이션 한번 이렇게 뽑아본 건데요. 요 두 회사거든요. 요 두 회사인데 2024년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도 이미 우리가 LNG선 많이 수주 쌓아놓은 것처럼 이들도 시차를 두고 2년, 3년 후로 본인들이 이제 수주 받고 숫자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제가 25년 숫자만 넣어둔 거지만 그것만 해서 지금 POR이 한 10배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 조정으로 또 8배 뭐 이렇게 9배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또 접근해 볼 만한 10배 위로 막 따라가기에는 그렇지만 10배 아래로 훅 떨어져 주면 이런 것들은 괜찮은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번 이슈에서 좀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LNG 본행제 관련해서는 1분기 실적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정정 말씀부터 드리면 제가 멘트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라고 했는데 동반 매수가 아니라 동반 매도 오늘 나왔었던 거 다시 정정을 해드리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 특히 본행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포인트 잡아가시는데 그러니까 뭐 세론이 됐든 어쨌거나 뭐 고점이 됐든 매물 소화 과정 겪으면서 조정을 받는 와중에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뉴스 있고 모멘텀이 있고 실적 받쳐준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조선주를 선택 안 하면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팀장님께서도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팀장님 의견은 적극 동의. 적극 동의 한 끝. 여기서 조금 더 근데 빠져야 된다는 그렇죠. 것도. 네. 아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게 피팅 밸브 쪽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고점에서 빠져서 기분이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나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솔직히 지금 6개월 만에
성광밴드나 태광 다 2배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2배 올랐다 조정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나올 실적 대비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조금 더 붙어간 게 알래스카 LNG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있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됐었죠. 근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요즘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알래스카 저 북쪽에서 그 시추하는 데에서 그 밑에 앵커리지까지 와서 거기서 이렇게 배로 운반하는 거를 네. 지금 시장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시추하는 데서 FLNG 만들어 놓고 네. 쉐빙선을 우리나라에 쉐빙 유조선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게 한 4척인가 6척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쭉 하고 오게 되면은 굳이 그 1300km 관 안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요것도 약간 좀 의제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때 쉐빙선 네. 이쪽에 대해서 쉐킷 예 쉐빙선 이거 또 오늘 왜 아이, 그러세요? 그걸 요즘에 좀 뜸해서 괜찮아졌나 했더니 오늘 왜 다시 그러시는 갑자기 거예요? 자리를 또 바꾸고 있더니 네. 또 다음에 저쪽 가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거로 나오게 되면 조선주가 또 부각받겠죠.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오늘 나왔던 기사 중에서 그 미국에서 USTR 보고서에서 가장 조금 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그래서 표현 중에서 쭉 보게 되면 미국 산 선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한테 와서 네. 우리에서 선박을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예. LNG 같은 경우는 더 그걸 강조하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거기 조선소를 인수한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 가서 뭐 독을 만들고 거기서 네. 이제 배를 건조해야 되는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요구를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설비 투자예요. 맞죠? 네. 미국에 가서 설비 투자를 하든 뭐 한국에 있든 간에 어쨌든 가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캐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안 좋게 되면은 이거 다 부담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미국에서 공장을 돌린다. 이거 다들 국내 기업들은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TSMC에서 그 애리조나 공장인가요? 네, 작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조 7천억이랍니다. 1조 7천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장을 좀 돌려봤는데 사람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램프업이지 아직까지는 막 네. 이제 초기 비용들이 제대로 아직 수율이 못 올라오다 보니까 고민에 쌓인 모습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미국이 뭐 미국으로 들어간 거 좋습니다. 관세 안 받으려고 좋긴 좋은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래도 관세 거기 가도 비용 들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또 오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뭘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기업들 쪽으로는 만만치 않을 그러게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때 나올 수 있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또 이번 뭐 짧게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죠. 네.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다 쫙 있습니다. 네.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SK 하이닉스 있을 때 그 중공업 HD 현대중공업부터 쫙 있는데 예. 그때 나오는 동향 보고 거기서 이제 올해 나오는 실적 기조 보게 되면 그 전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에는 좀 터널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실적 발표 좀 챙겨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턴어라운드의 기점이나 아니면 조정 이후에 매수 가능한 시점이 또 어닝이 발표되는 일과 맞물릴 수도 있으니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조선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거 그렇게 뭐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한국전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 와 차트도 진짜 바짝 서건 상태이기도 하고 오늘 4% 또 급등을 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기는 했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팀장님께서 한번 오늘 띄워주시죠.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한국전력은 사실은 이게 엉덩이도 엄청 무거운 주식이고 맞아요. 예. 뭐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 사이클이긴 한데 이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올해는 한국전력한테는 그래도 최악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작년도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좀 해봤는데 네. 그 이유는 어쨌든 한국전력의 이 비용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용 구조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전력 구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산업을 분해해 주실 때
PQC로 분해를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저도 뭐 맞아요. PQC 지금 떠오르네 또 여기 오니까 요 자리에 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럼 P부터 무슨 말인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쪽 자리 오면 자꾸 외모 야, 이쪽은 많이들 보고 PQC, 피카츄. 여기는 PQC 많이 하고. 예. 자리가 또 그것도 사람을 만드네요. 네. P는 한국전력에 있어서 P는 어쨌든 전기요금이잖아요. 네. 근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6월 달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기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서민분들의 또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과연 그때까지 올릴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로 아마 연간 한 번 정도 올리면 하반기 정도에 있지 않을까 정도 한 번 정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정부 초에도 네. 올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없죠. 네. 네. 그렇죠. 없는데 만약에 한다라면 한 번 정도 예. 작년처럼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반기. 예. 그럼 P는 별로 움직임이 당분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고 네. Q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Q는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막 더워져서 에어컨 막 가동하는 데가 있더라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성수기로 서서히 이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 이제 사용량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도 어디 광주시인가요? 거기 가서 AI 뭐 대규모 네, 투자하겠다라고 네, 그 네. 도시 막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쪽에 또 AI 관련된 뭐 기업이 난리가 났는데 AI에 대한 투자 뭐 이런 부분들 하면 Q가 이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Q도 그냥 성수기로 인해서 조금 좋아진다 정도로 보고 P하고 Q가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네. 결국에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C죠. C 코스트 비용이 많이 떨어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전기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은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죠. 뭐 유연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사서 오는데 그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가 최근에 거의 1,500원 가깝게 갔다가 1,420원 밑으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예. 강세의 흐름이 약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스나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나타나면 한국전력 입장에서의 이 원가 비용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요 구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전력의 숫자가 만약에 실적이 조금 살아나면 어떤 그림이 되냐 하면 요거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 세로막대 그래프는 2010년도부터 한국전력의 연간 배당금을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돈 못 벌면 배당 못 하잖아요. 네. 2015년도 전에 여기 3,100원이라는 돈을 이제 배당을 했었는데 그 전에 보시면 거의 못 했고요. 찔끔 하다가 한 4, 5년 동안 이제 돈 못 벌다 보니까 전기 요금 인상하고 그다음에 원전 중심으로 비용 절감하면서 배당을 많이 하면서 주가 그때 당시에 아주 큰 폭으로 뛰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저는 이때랑 좀 비스무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적자만 뭐 부채 많고 뭐 돈 못 번다 계속 이야기 나면서 배당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가 원래 트럼프로 인해서 가스 가격 내려오고 유가 하향 안정화되고 하면 좀 돈을 좀 그래도 이익을 좀 내면 다시 좀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선거 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해서 다들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또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가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 좀 뭐 신재생이나 원전을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분위기가 되면 한전 입장에서는 또 원가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배당도 주고 지금 PBR 뭐 0.2, 0.3이면 그래도 예전에 2015년도에 저렇게 한번 움직였던 사이클이 트럼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좀 무거운 주식이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뭐 원래가 나을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제일 좋은 임팩트는 어쨌든 전기요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배당 얘기 나오고 해서 저도 차트를 좀 넓혀가지고 2015년부터 주가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2024년 초반까지는 그냥 주가 자체가 계속 흘러내리는 주가였는데 이후부터
물론 다이나믹하게 막 변동성이 20%씩 뭐 위아래로 나긴 했습니다만은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4월 달에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그리십니까? 삐졌습니다. 왜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네. 2주 전 금요일 날, 네. 2주 전 바야흐로 2주 전, 예. 네. 이진우 소장님 계시고, 예. 그래서 막 종목 브리핑할 때, 네. 요거는 봐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약간 단기적으로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다가, 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좀 올라왔길래 이진우 소장님한테 그거 좀 올랐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내가 그 말이야 했지 그랬지 하지 말라고 뭐 이러면서 또 쿠사리를 주셔가지고 네. 얘기 안 하려고 한국전력은 이제 그걸 왜 저한테? 괜히 막 떠올라요. 거기 앉은 분한테 이게 뭐가 떠오르고 네네. 하여튼간 제가 예. 대신 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사과드리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국전력은 그때 샀으면 가져가야죠 뭐. 아.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냥 팀장님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입 원가가 낮아졌고 뭐 그렇게 돼가는 과정 쪽에서 보게 되면 배당 재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게 그거죠. 이거를 살리느냐 안 그러면 계속 또 우리들 세금으로 또 충당하느냐 이런 네, 상황이다 네. 보니까 돌리긴 돌려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 관련된 쪽에서 니네 전기세 싸게 하면서 자꾸 이거 보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압박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전력 튑니다. 그럴 때 또 정상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요즘 대세가 약간 유틸리티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은 투자 아이디를 넓힌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만약에 원전도 뭐 이제 분위기 솔솔 뭐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은 배당 믿고 한전 KPS 같은 거, 같은- 배당으로. 이 한전 계열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친구 유틸리티의 같은 친구 KTNG가 있죠. 이것도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네. 담배를 많이 핍니다. 예? 네, 그런 해외 수출은 잘 된대요. 우리나라는 담배가 이게 흡연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 전자담배가 살짝 올라가고 뭐 그런 네. 구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담배 많이 피게 되면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KTNG 또 하나 뒤에 있는 진생 네. 예, 전체 매출의 한 2%밖에 안 차지하겠지만 요즘 홍삼의 힘에 대해서 많이들 또 저는 홍삼의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슬쩍 또 돌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는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지금 또 막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부터 매수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아마 추세는 좀 더 이어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돌기 시작한다. 뭐 미중 협상이 조금 끝나고 좀 이제 손 잡는 무슨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 이쪽에서 또 자금 나와서 많이 빠진 뭐 또 관세 때문에 피해받았던 섹터들이 많이 돌아가겠죠. 예. 그건 어떤 시속 게임 같습니다 지금요. 네. 전력 쪽으로 가긴 했지만 또 많이 올랐으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시는 와중에 배당 얘기하면서 KPS, 한전 KPS 얘기를 해주셨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KTNG도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끊기 힘든 쪽이 이런 뭐 담배 아니면 또 주류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들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여기 또 고배당주 대표적인 고배당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이런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어서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 중에 하나여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실적 발표가 이번 주 24일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수요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공급책이 더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사주게 될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관심들도 많은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뭐 강하게 베팅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반도체를 둘러싼 이제 관세 부분도 아직 명확하게 네. 가이드라인이 좀 안 나온 상황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도 좀 주춤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공격적으로 뭐 플레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슬슬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서 반도체가 오히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너무 명확하지 않냐. 그리고 현지 생산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현지 생산 적게 하면서 그래도 점유율은 가져가는 것이 또 반도체 아니냐.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아예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관세와 관련된 악재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쯤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문득 지금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재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갸우뚱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뭐 최근에 기대 인플레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뭐 아직은 그런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뭐 위기감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비가 우리가 필수 소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필수 소비 쪽 있잖아요. 그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싼 거 아니면 아주 비싼 거, 어중간한 것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구간에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디바이스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또 수출 데이터 보여주신 것 중에 가전 뭐 이런 것들 막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걸 싸게 엄청나게 다른 나라로 지금 뿌려버리면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재고로 쌓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반도체와 관련된 일반 뭐 레거시 쪽에서는 약간 수요를 또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예 관세와 무관하거나 아니면 관세에 뭐 거의 영향이 좀 미미하거나 이런 쪽을 보는 게 좋고 소비하고 뭔가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뭐 아직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투자 의견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실적 발표 날의 관전 포인트는 좀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그냥 마음을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은 실적은 잘 나오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쪽도 보다 보니까 딱 미국은 관세와 함께 약간 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돼 있는데 중국은 또 이번에 H20을 딱 옥죄어 넣다 보니까 화웨이가 살아나네요. 사람들이 H20 막 사러 갔다가 이거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뭐죠? 그 화웨이 거 AI 가속기가 어센드 910인가? 뭐 910 이제 그 다음 모델 920가 있대요. 그쪽으로 막 몰린다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엔비디아만 망했네. 이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 특이한 게 원래 화웨이 같은 경우나 지금 SMIC랑 같이 손을 잡았는데 6나노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가봐야 되겠지만 EUV를 안 쓴답니다. 되게 신기해요. 뭐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사양의 저기를 노광 장비 없이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모르죠. 그거야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했겠죠. 아마 DUV 쪽에서 막 뭘 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그거 정도까지만 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규제를 한다. 자기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나가는 방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뭐 잘 나왔던 못 나왔던 간에 그러면 잘 나왔으니까 이거 기대감 맞춰서 쭉 올라가느냐 못합니다. 하이닉스는 그냥 엔비디아랑 TSMC 보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막 단독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막 장중에 한 3%까지 막 치고 올라갔던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또 엔비디아 또 빠진다.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약은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라면은 차라리 소부장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부장 쪽들이 어떻게 보면 R&D 투자 전 대표님께서 한국에 R&D 투자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큰 수혜는 소부장이겠죠.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국 매출 가지고 좀 그래도 중국이 규제 받기 전에 또 계속 장비들은 한국 거 많이 갖다 놓으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HBM 이제 지겹죠? HBM 지겨운데 그건 있을 겁니다.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막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게 새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멀티플 또 높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나 그게 이제 성과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 갑자기 잘 나왔는데 올해 이제 또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변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HBM 신규로 들어가는 개발해서 신규로 들어가는 정비들 쪽들은 눈여겨 보겠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전 포인트들과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두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 3부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되게 무거운 짐이 좀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오늘 아시아 소비재 관련해서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셔서 이거는 반드시 하고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의 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와 전략을 준비하셨길래 자료도 그렇게 많이 갖고 오셨는지요? 넉넉하게 3분 50초요. 아니요. 지금 한 4분 혼자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제작진이 다 싫어하겠지만 혼자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그냥 짧게만 보겠습니다. 네네. 예, 짧게만 보겠습니다. 예,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그냥 간추려 봤습니다. 네, 그러다 봤더니 기사는 이만큼인데 네. 간추려 봤더니 일단 아시아 소비재 주식이 방어적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관세 발표 이후에서 아시아 필수 소비재 쪽을 비중 확대를 권고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크는 2.5% 빠졌는데 여러 관계 섹터가 오히려 5%를 났다.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영후이 슈퍼스토어 맞나요? 영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고베 이거 물산이죠. 고베 물산 이거 슈퍼마켓 체인이 19%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오늘 이틀 동안 롯데 쇼핑 쭉 들어오고 이마트 안 빠지고 이런 것도 뭐 그런 영향이 있나?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아까 음료 유제품도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봤었더니 내수회복이 방어 전략으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중국은 소비 확대 쪽으로 가고 있고요. 한국도 추경 들어오다 보니까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나빠질 게 뭐 있겠느냐. 지금 거의 바닥인데 뭐 이런 네. 쪽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인도도 뭐 농촌 소비 증가 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들인데 그래서 또 여행 관련 소비재 주식 보니까 트립닷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국 밑에 계열사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실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확 돌아섰더라고요. 그럼 이제 5월 달에 또 한번 봐야죠. 네, 그런 쪽에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책 기대감들이 가장 높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4월 6일 날 뭐 비중 확대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일단은 지금 긍정적 시나리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리스크 요인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필수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심리가 좀 꺾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만약에 위험 선호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뭐 일본이나 아니면 또 누구랑 그래도 협상 타결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관세 회피할 수 있구나.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도 리스크 온으로 살짝 돌겠죠. 그럼 많이 빠진 종목들이 돌아선다 그러면 그동안 선방했던 섹터는 빠집니다. 그런 것들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음. 관세 정책 변화 물러서나요? 트럼프 도널드는 물러서고 싶어요. 트럼프는 못합니다 지금.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끝입니까? 끝입니다. 예. 너무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내용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통물류 여행에다가 뭐 쇼핑까지도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쪽인데 그러면 좀 추리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 이거만 더 볼까요? 하나 더? 딱 30초만 더 그러면 볼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마무리 지으시죠. 네. 아니 오늘 처음으로 민재기에 30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20초 드릴게요. 20초. 10초 이거만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거기 나왔던 지표 중에서 이제 중국 소매 판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소매 판매 보게 되면 돌아갑니다. 진짜 오랫동안 횡보했거든 증가율이. 그러다가 이제 싹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고 요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화장품이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모레퍼시픽이 고개를 막 들락말락 막 이러고 있거든요. 화장품이 만약에 그러면 북미 쪽으로 들어가던 게 중국까지 같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움직인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